며칠간 지금 봤는데 뭐 가짜뉴스 소동도 있고 헬기 부산대 서울대 논란도 있고 여러 논란도 있는데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아마 왜 부산대에서 서울대 왔냐. 근데 그 치료 잘했으면 된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원하는 거라. 아니 사실은 저도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네. 뭐 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제주도에서 못 하고 네. 뭐 이렇게 응급 헬기로 그렇죠. 막 가는 경우 있거든요. 군대 있어 벌겠지만 저도 우리 형인가가 되는 백령도 있었는데 네. 백령도나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는 갑자기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백령도에서 근무했었습니까? 아니 우리 형이. 아, 깜짝이야. 해병대 네. 7여단 맞나? 예. 알잖아요. 그리고 예. 벽도 도서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할 수도 있지만 그왕이면 가족들이 좀 더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생활 근거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에서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당직자들도 다 부산에 보고하러 가야 되고 가족들도 면회 가려면 다 부산 가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편이라든지 아니면 당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는 아마 서울 왔다고 보고.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조중동도 그렇고 이게 거의 핵심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보다는 서울대냐 부산대냐 지금 그걸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네. 곤욕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곤욕스럽더라도 저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아니 엄청나게 갑자기 일어난 대형 사고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도 있고 당도 있고 결국 또 가족들이 선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그걸 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왜 그렇게 했냐 뭐 어쨌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 이런 사건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네.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암살 미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예요. 네.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네. 정치적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타격을 준다.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완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못 막아낸다. 이 정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당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해주고 뭐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1야당 대표 국가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7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 당했다면 그 본인 그 가족 의사 존중해서 헬기로 뭐 서울 이송도 할 수 있고 뭐 그걸 진영 논리로 유치하기 그지없다 이런 말씀 뭐 가당치도 않다. 홍준표 시장이 또 요새 또 역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게 물결을 잘 타시는 분이에요. 아니, 물결대로 가시는 겁니다. 예? 물결대로? 그 물결을 타고 딱 또 중앙 언론에 한마디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부산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서울대로 옮겼다. 부산대 의료선이 뚫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족들이 일단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아버지나 남편이 제대로 잘 있는지. 그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건 빨리 와서 보고 안심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근거지가 여기에 있고 또 어차피 당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저는 아마 이전하는 과정에도 서로 의사들끼리 협의를 했을 거예요. 네. 혹시 이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논의가 다 끝났었겠죠. 그렇죠. 논의를 하고 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닥터 헬기도 뭐 지금 응급 아주 급하거나 또 지금 당대표 야당 대표라는 게 의원 서열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위중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상 못한 상황이었고 온 국민이 또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아까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네. 우리가 인간이 문명화를 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다 총칼로 싸웠단 말이에요. 예전에만 해도 했잖아요. 맞아요. 결투하고 총으로 싸우고 대신 이제 그거 대신 총칼 대신에 말로 하고 투표로 하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법으로 하고 사력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가서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도화하고 문명화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막 유튜브라든지 댓글 이런 걸 엄청나게 쓰면서 사실은 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욕하는 분도 많아요. 네. 욕하는 분도 많은데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하던 걸 넘어서 이제 직접
위에를 가니까. 그렇죠. 위해를 가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인 이 문명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 유튜버들 뭐 우리도 유튜버긴 하지만 좀 극단적 유튜버들 또 뭐 종이 칼이다 나무젓가락이다 뭐 별의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유튜버 제재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뭐 특별 기구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식선을 벗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막 부풀리게 하고 가짜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슈퍼챗도 많이 주고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네. 돈벌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돈벌이라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네. 저는 이거 거짓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부풀려져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갈등 그다음에 이런 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처벌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네.